계약 당시 피성년 후견임을 알지 못했던 병은 알지 못했대요. 선의의 그 상대방이죠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을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.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. 네, 추인이 있기 전까지 네, 처리할 수 있죠. 이건 맞아요. 네. 뭐 조문 그대로죠, 이거 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이죠. 16조 1항. 네.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. 그대로 나왔네요, 이거는. 네, 조문 그대로고요. 그러면 이제 3, 4번은 틀렸다는 얘기네요.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. 계약 당시 갑이 적극적 수단으로 병을 속여. 1번하고 똑같은 거 나오네요. 을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 이게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지금 그 17조 1항을 보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.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 근데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지금 자기 멋대로 들어가 있죠. 지금 17조 1항에 보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. 그냥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. 네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네, 막 없는 문장 이렇게 슬쩍 끼워 넣고 있는 거 빼고 아니면 서로 관련 없는 조문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내용인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. 네, 틀렸고요. 이런 내용 이런 문구 없어요. 네.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. 총칙은 물건이나 채권은 어떤 내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게 뭔 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별하는 게 조금 오히려 수월해요. 근데 민법 총칙은 그냥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 암기를 하는 게 참 좋죠. 근데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눈에 발라놓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본능적으로 이거 좀 어색한데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. 특히 상법이 그렇죠. 네. 계약 당시 피성년 후견임을 알았던 병은 악이에요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. 이것도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1항에 있죠.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 촉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. 네. 여기에 선이 악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. 알았던 몰랐던 이건 나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촉구할 수 있죠. 네. 이렇게 해서 틀렸다. 이 조문들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낸다. 민총은 5번 부재자 재산관리인 아주 그냥 조문 순서대로 그냥 이 법전 차례대로 이렇게 그냥 정말 네다섯 개 조문당 한 문제씩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출제자가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허가 없이 하면 무권 대리죠. 네. 재산관리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법원의 허가 필요합니다.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네,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지금 뭐 처분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. 재산에 무슨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때 빨리빨리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이 재산 관리를 하는 그 의미에 퇴색되죠. 네,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. 네, 약간 이런 거는 좀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. 그 상식은 법이 당연히 상식에 맞게 되어 있어야죠.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일을 안 했어. 상대방은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게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면 뭐 할 수 있겠죠.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거는. 4번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권한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 매매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취소되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, 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냐, 이거 아니다 이거죠. 이때 매매를 할 당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거죠.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. 이거를 이 재산관리인이 뭐 지위가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거 소급해가지고 이 부동산 산 사람은 무슨 죄예요? 이 사람은 부동산을 살 당시에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적법하게 권한을 받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가지고 한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. 총칙에서만 40문제를 내니까 막 엄청
잡다구리 별의별 그냥 자세한 내용, 세세한 내용까지 그냥 다 나오네요. 6번 갑의 생존 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을은 생존 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을은 부재와 실종인가 보죠. 갑에 대한 실종 선고에 따라서 갑수의 X 건물 단독으로 상속받아서 선의의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고 인도했습니다.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. 병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. 이제 이게 생존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제 갑이 살아 돌아왔겠죠. 그래서 병한테 아마 내 X 건물 돌려도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갑이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됐답니다. 실종 선고 취소됐대요. 사람이 살아있는 게 확인됐으니까 취소해야죠. 옳은 것은 갑은 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. 네, X 건물의 반환 청구 못해요. 병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. 병은. 네. 갑은 을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아니죠. 청구할 수 있죠. 이 을이 선이었으면 그 이익을 받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그 점유자 그거 선이 악이 그거랑 똑같습니다. 네. 을이 선이었으면 이렇게 정말 생존 사실을 모르고 한 거면 뭐 을한테 무슨 뭐 이렇게 을한테 크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. 모르고 한 거니까. 그러니까 다만 근데 이제 X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. 병한테서 받은 대금. 그거는 을이 가지면 안 되죠. 갑이 실종되고 죽은 게 맞으면 을이 갖는 게 맞는데 갑이 살아 돌아왔으면 갑한테 돌려줘야죠. 당연히 상식적으로. 그래서 을이 선의로 한 거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악이었으면은 이자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반환해야죠. 어쨌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. 병한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랑은 또 이건 다른 개념이죠. 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남이잖아요. 제3자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야야야 이거 내 마누라가 나 실종된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너한테 판 거야. 나 사실 안 죽었어. 나 살아 있으니까 돌려도. 그러니까 병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거래관계 이런 이제 신뢰를 보호해가지고 그냥 갑이 부동산을 X 건물을 잃게 된 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근데 그게 병 잘못도 아니잖아요. 병 잘못도 아니고 근데 뭐 아무 상관없는 병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것 뿐이고 을은 저기니까 반환은 청구해야죠. 돈은 돌려줘야죠. 이거는 을은 그러면 갑이 살아있으면 아무 권한이 없는데 지금 남의 부동산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본인이 가지면 정의에 반하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바꾸면 둘 다 맞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다. 을과 병이 갑의 생존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. 못 돌려받아요. 갑에게 X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맞아 청구할 수 없어요. 맞아, 이게 맞아요. 네.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네. 병이 만약에 알고 그렇게 한 거면 적인데 뭐 악의가 아닌 한은 네. 상관없죠.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 선의의 병에게 자신의 이름 X 건물을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이게 지금 그 조문을 보면은 29조에 보면 실종 선고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.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선고 후 취소 전인데 이거는 지금 실종기간 만료 선고 전이라고 돼 있죠.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. 네. 조문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네. 그 범위에 대해서 29조에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.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취소가 되더라도. 그래서 29조의 내용이었고요. 조문을 정확히 모르면은 이런 거 막 헷갈리죠.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막 이렇게 헷갈리죠. 물론 3번에서 이게 정확히 3번이 맞다는 걸 알면 뭐 읽지도 않고 넘어갔거나 읽었어도 아니 3번이 맞으니까 하고 이렇게 답 찍고 해서 답은 골라내는데 저기 하지만 만약에 이런 3번 같은 이게 명백한 지문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딱 4번만 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죠. 이런 게 그 객관식의 좀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총칙에서만 이렇게 그냥 문제를 이렇게 몽창 냈을 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. 좀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. 물권 채권은 훨씬 쉬워요. 총칙보다 하도 해가지고 상대적인 그런 게 있죠. 7번 법인의 능력 옳지 않은 거